엠프니 인텔리전스는 사실 한 2년 전에 발표했잖아요. 본인들은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하고 LLM판에 뛰어들었는데 그것도 좀 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이프 에이전트 같은 거가 애플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 라이프 에이전트 앞에서 전화기가 제어를 하는 거니까 애플이 직접 그거를 컨트롤하지 우리가 막 마음대로 설치해가지고 쓰기에는 못할 거예요.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온 디바이스 토큰을 생산할 거잖아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은 결국 토큰을 많이 쓸수록 좋아지는 회사가 되려고 하고 있고 메타는 기껏 해봤자 페이스북에 AI가 만든 이미지들만 왕창 올라오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 많이 지금 AI 토큰 이코노미의 본질에서 조금 멀어지는 느낌. 1년 만에 다시 30년 개발자 기업 분석 시리즈를 저희가 다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토큰을 중심으로 하는 토큰 이코노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코딩 에이전트는 이미 다 보급이 돼서 열심히 우리가 잘 쓰고 있고 그 다음이 워크 에이전트와 라이프 에이전트 그래서 워크 에이전트는 지금 꽤나 돌아가고 있는 곳들이 있고 라이프 에이전트는 아직 좀 시간이 먼 것 같다라고 좀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워크 에이전트와 라이프 에이전트는 어떻게 보면은 코딩 에이전트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잖아요. 여기를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근데 뭐 라이프 에이전트는 예를 들면 뭐 갤럭시라든가 애플이 이제 좌지우지 할 거라서 되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들의 기대치가 엄청 높을 거거든요. 코딩은 답이 있는 문제를 푸는 거고 라이프 에이전트는 답이 없는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잘 나온 사진 골라줘.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거는. 근데 이제 워크 에이전트도 비슷한 식으로 이메일 중에서도 중요한 이메일 좀 골라봐. 이번 주에 일정들 중에 중요한 거 좀 알려봐. 이런 식으로 좀 쉽지는 않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120명 조직에서 이제 70명 개발자들을 이제 코딩 에이전트를 가지고 AI 전환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50명 물론 70명도 이제 일반 직군에 관련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 120명이긴 하는데 이제 워크 에이전트가 필요하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어떻게 AI로 잘할 것인가라고 해서 일반 직군 AX를 하고 있는데 일반 직군 AX의 제일 중요한 게 이 워크 에이전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워크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만드시는 제품도 워크 에이전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 시스템 이야기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 LLM이 있고 그 앞에 워크 에이전트가 있고 그 앞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회사 인사 규정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인사 질문을 하면 잘 답변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근데 단순히 답변할 때도 데이터만 주고 답변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약간 에이전트가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관련된 걸 다 찾고 분석하고 이 질문이 되게 복잡해질수록 데이터들을 굉장히 여러 번 참고를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에이전트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였는데 회사의 데이터들을 마음껏 넣어주려고 하면은 그냥 글로벌 AI를 막 쓰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우리 회사의 기밀이나 이런 걸 올리기에는 조금 거시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우리가 잘 모르는 서버에 들어가는 것도 부담이 되는 거고 그래서 몇몇 글로벌 스타트업들은 당연히 이런 글로벌 AI를 그냥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사용하겠지만 대다수의 회사들은 좀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를 위해서 이제 저희 회사가 오피스 에이전트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나 챗GPT4 엔터프라이즈 같은 그런 느낌의 업무를 할 때 회사 데이터를 집어넣고 LLM을 가지고 생각해서 일을 하는 그런 워크 에이전트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제미나이나 챗GPT, 클로드 이런 데서 뭔가 기능 하나 만들 때마다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사라지고 있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그럼 지금 그런 빅테크나 아니면은 큰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AI를 만들어갖고 이렇게 기능 하나 만들면은 다른 회사들이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험자로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네 개 요소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LLM이 있는 거고 이 모델은 당연히 이제 좋은 걸 갈아 켜야 되는 거고 이 LLM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시킨 일을 데이터를 가지고 잘할 수 있는 워크 에이전트가 있는 거고 그 앞에 이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를 예를 들면은 뭐 한국 의 데이터들을 더 잘 이해할 것인가 뭐 아량을 팔이라든가 뭐 아니면 복잡한 테이블이라든가 아니면 이 데이터를 안심하고 이게 넣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보안 규정 같은 거 많잖아요. 이런 보안 규정을 잘 따르는 건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 거는 영향이 없어요.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 거는 좋은 일이고요. 근데 다만 앞에 워크 에이전트를 뭐 클라우드 코어 같은 게 나오거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 더 좋아지거나 하여튼 뭔가가 계속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워크 에이전트 단에서 이제 사실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오피스 에이전트는 데이터들을 보안을 더 잘 붙여준다. 아니면 한국적인 상황을 더 이해를 잘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성능으로 커버할 수는 없는 거고 보안이나 뭐 비용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연동 뭐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이런 건설 회사들이 모여서 AI 전환하는 데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관심은 많은데 글로벌 AI를 쓰기까지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한 회사 이렇게 돌봐주면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한국 상황에 맞는 워크 에이전트의 그 회사 데이터들의 DX 컨설팅까지 사실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좋은 LLM 모델이 있고 코딩 에이전트, 클라우드 코드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문서 같은 거 잘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지만 결국 이 문서를 만드는 게 지시를 하는 게 역량이잖아요. 개발자 역량. 개발자가 좋은 문서를 만들어줘야 그 다음에 클라우드 코드가 알아서 일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워크 에이전트도 사용자 역량이 중요합니다. 회사 데이터를 다 주고 예를 들면 인사 규정 다 주고 제가 한 줄로 물어봐요. 나 내일 집에 가도 돼? 이러면은 답을 할 수가 없죠.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인데요? 내가 올해 남은 휴가가 며칠이고 내일 이런 사정으로 휴가를 낼 건데 이거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휴가계까지 만들어서 신청해줘. 요렇게 지시를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쪽에 개발자를 위한 코딩 에이전트에서 사용자 역량이 되게 중요하듯이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교육하고 토큰을 사듯이 일반 직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사용자를 교육시켜서 AX 역량을 키우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잘 준비해서 쓸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회사에 맞는 이제 워크 에이전트, 오피스 에이전트 같은 거를 도입을 하고 그게 맞는 이제 LLM까지 속에 이제 같이 들어오겠죠. 따로 들어오지 않고 요렇게 네 가지가 완성이 돼야 일이 돌아가는 거지. 이 넷 중에 하나만 후지잖아요. 그러면 망가집니다. 이 약간 이 중에서 가장 약한 게 모든 걸 결정하는 거죠. 데이터 준비도 사용자 역량에 또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대다수의 회사들이 데이터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건설 회사다 그러면은 뭐 일하는 방식이 문서화에 돼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워크 에이전트 시장보다 이 데이터 정리 시장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이게 DX가 이미 됐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회사들은 DX가 많이 돼 있었기 때문에 AX가 저절로 되는 건데 한국 회사들은 그 DX를 많이 못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지금 AX를 하기 위해서 DX를 해야 되는 한꺼번에 두 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하면 되게 위험한 거죠. 그렇죠. 제가 최근에 아는 분이랑 대화하다가 그분이 뭔 이야기를 했냐면 예를 들면 건설회사라 그럴게요. 가서 이제 AX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러면 대부분 그쪽의 경영진 분들은 혹시 우리 동종업계에서 성공 사례 있으면 좀 공유해달라. 남이 해보고 성공했으면 맞아요. 우리가 하겠다. 그런데 이분 답변이 이거예요. 동종업계에 성공 사례가 있었으면 여러분들은 여기 없다. 거기가 다 잡아먹었다. 그렇죠. 그 토큰만 갈아놓으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AX 지금 해도 되나? 할 수 있나? 이렇게 고민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뛰어들어서 해야 될 때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교육하고 데이터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워크 에이전트 적절한 거 도입하고 해서 조금씩이라도 100에서 예를 들면 1이라도 클라우드 코드가 1년 전에 나와서 조금이라도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해서 역량 올리고 데이터 준비하고 워크 에이전트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1년 후가 있는 거지. 그거를 1년 후에 모든 게 다 완성되고 그때 할래 그러면은 늦었다고 봅니다. 컨설팅 교육도 진짜 중요한 것 같은 게 저희 AX 코리아 시리즈에 출연하셨던 우리 GS의 김진아 상무님 티타임즈 나오시고 나서부터 GS의 그 협력 문의가 정말 많이 와서 이제는 GS 계열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랑도 이제 손을 잡고서 AX를 많이 도와주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많이 받는 요구사항들이 이제 거기서 만든 AI 에이전트를 조금 우리가 쓸 수 있게 해주면 안 되냐 아니면 팔아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김진아 상무님은 절대 지금까지는 요 AI 에이전트만은 판매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거는 어떻게 쓰는지가 전 과정과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랑 아예 파트너십을 맺고서 어떻게 쓰는지까지 다 우리가 협업을 해서 간다고 하면은 오케이지만 요것만 갖고 갔으면은 제대로 쓸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클라우드 코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나와서 시장에 정착할 때까지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잖아요. 그리고 이 클라우드 코드 관련된 수많은 강연들이나 전문가들의 영상이나 그 많은 걸 거쳤잖아요. 그래서 AI 전환이 도구 하나만 가져와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강연을 많이 다니면서 하는 이야기가 AI는 도구가 아니라 역량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도 이 오피스 에이전트를 많은 회사들한테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냥 갖다 쓰세요는 안 되더라고요. 교육하는 것과 DX 컨설팅과 이제 오피스 에이전트를 그 회사에 맞춰서 조금 더 최적화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 상황에 맞춰서 이제 모델도 상황에 맞춰서 가야 되거든요. 뭐 공공기관이다 그러면은 KAI 모델을 써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더 현재까지는 굉장히 좀 약간 컨설팅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옳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이제 좋아지고 완성도가 높아지면 이게 완벽하게 사스 형태로 돼서 고객사들에서 가져가서 뭐 버튼 몇 개만 누르면 알아서 다 되는 뭐 그런 게 되겠지만 지금은 저희가 각 고객사마다 한 땀 한 땀 도와주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1년 전 영상을 다시 보시면 시즌 3 때 종천님께서
그 자문을 하신다고 하면서 AI가 접목된 이메일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만들어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 히스토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말씀하시던 거, 그다음에 또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좀 프로젝트가 점점 커진 거잖아요. 네네. 요것만으로는 지금 안 되더라. 네. 조금 더 붙여서 이제 워크로 가야 된다라고 네. 하신 거고, 예전에 모바일 앱도 보면은 처음에 예를 들어 토스는 송금 앱이었고 네네. 모는 그냥 쿠폰 앱이었고 이러다가 나중에 지금은 막 몇십 조짜리 회사들이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AI 에이전트도 각자 분야에서 요만큼씩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게 잘 되는 회사들이 덧붙여져서 언젠가는 또 거대한 예전에 빅테크들이 하는 일처럼 또 하게 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 말씀도 여러분들 많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1년 전에는 메일 안에다 AI를 넣어가지고 네. 이 메일 처리를 잘하려고 해봤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메일 밖으로 나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이브 코딩이 뭐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으로 변화하듯이 결국 메일 안에서 AI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밖에서 이 워크 에이전트가 메일이나 챗이나 뭐 문서나 이 모든 걸 가지고 일을 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간 거고, 사실 지금은 그 다음 단계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워크 에이전트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를 사람들이 다 정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공용 폴더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다 정리해 넣어, 아무도 안 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 이제 워크 에이전트 앞에 데이터 에이전트가 필요하겠다. 사람들 역량 교육부터, 그러니까 데이터 에이전트로 데이터를 다 이렇게 잘 정리하는 거에 이제 워크 에이전트로 이 들어간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좋은 모델을 쓰고 뭐 이런 것들을 저희도 1년마다 계속 변화하는 것 같고요. 이 제품이 시장 흐름에 맞춰서 가는 것 같아요. 제일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를 사실 긁어줘야 되는 거고, 이 모든 그 체인이 완성이 돼야 가치가 있는. 그래서 클라우드 코드가 이제서야 이제 큰 가치가 있듯이 이런 워크 에이전트도 지금부터 시작한 회사들이 한 1년쯤 후에는 꽤 쓸만한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계시는 제품도 이 확실한 차별성이 있어야 이 시장에서 선택을 받고 더 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차별점이 있습니까? 네, 요거는 꼭 저희 제품의 오피스 에이전트의 차별점이라기보다는 한국의 회사들이 클라우드 코워크이 됐건 아니면 그냥 챗GPT4 엔터프라이즈가 됐건 뭐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 됐건 자체 제작을 하건 어떤 거를 생각하는 게 좋겠냐, 이런 쪽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일단 보안입니다. 회사 데이터가 막 들어가기 때문에 보안적인 면이 잘 돼 있나 를 보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당연히 비용입니다. 의외로 클라우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증명됐으니까 돈을 많이 넣을 수가 있는데, 워크 에이전트는 지금 초기 단계에서 막 비용이 너무 비싸면 도입을 못 합니다. 그래서 보안적으로 괜찮냐, 그 다음에 비용도 적절하냐, 그러면서 이제 성능은 뭐 어느 정도 되면 되는 거죠. 처음부터 막 성능이 날아다닐 수는 없거든요. 성능은 사용자들의 역량과 데이터들 준비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성능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보안이 돼 있고 비용이 좀 맞춰진다, 그러면 성능은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다 같이 노력을 해서. 그래서 요런 거에 이제 보안에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DLP라는 게 있어요. 회사들이 많이 도입하는 솔루션인데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이라고 그래서 회사에서 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뭔가 문서를 밖에 보내는데 회사에 기밀 정보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관리해주는 솔루션을 DLP 솔루션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AI DLP가 약간 하닥이 납니다. 왜냐하면 챗GPT한테 너무 많이 넣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제일 위험한 게 챗GPT 무료 버전이요? 내다 갖다 놓으면 그건 무조건 챗GPT가 학습에 사용하거든요. 아, 그게 약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있습니다. 안 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유료 버전이라 그래도 제가 꺼야 돼요.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리고 심지어 생각 안 하고 지금 회사에 제가 뭔가 정보를 넣으면서 챗GPT한테 물어보는데 개인 정보를 거기에 넣잖아요. 실수로. 그러면 법적으로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심지어 미국에 있는 서버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DLP로 들어간 데이터가 잘 보안되자도 있는데 사용자들이 거기에 뭔가 물어볼 때 개인정보 보호를 하거나 사내 기밀 정보를 보호하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안, 성능, 비용, DLP 이런 것들까지 다 챙겨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 성능 쪽으로 가면 바이브 코딩에서 저희가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으로 이름 바꾼 뜻이 에이전트잖아요. 그리고 에이전트는 결국 이제 손발이 붙었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뭔가 일을 시키면 그 일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서 다양한 도구들을 써서 하는 뭐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워크 에이전트는 그러니까 DLP, 보안, 성능, 비용도 중요하지만 에이전틱 해야 돼요. 예, 말장난 같지만 에이전틱 하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 일을 시켰어요. 근데 그 일을 시키면 이메일을 먼저 좀 뒤져보고 네. 거기서 정보를 찾아와가지고 챗을 좀 뒤져보고 거기서 정보를 더 찾아와서 문서를 갖고 와서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사용자가 지시한 대로 문서를 만드는 겁니다. 최지웅님께서는 그걸 행동주의 AI라고 하시던데. 네네네. 다 같은 네.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옛날에는 LLM한테 시켜서 일을 했다면 네. 아니면 우리가 계획을 다 세워서 줬다면 요즘에 이제 에이전틱 AI는 자기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저희가 주면 AI가 계획을 세워서 도구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면 이메일 도구 붙여주고 네. 문서 도구 붙여주고 챗 도구 붙여주고 그다음에 뭐 문서 만드는 도구 붙여주고 제가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뒤져서 일을 해. 그럼 얘가 이 도구들을 알아서 불러가면서 그 결과들을 보고 스스로 계속 판단하면서 이게 됐기 때문에 클라우드 코드가 된 거예요. 이걸 이제 에이전틱 라그라고 그러는데 결국 데이터들을 더 가져다 쓰는 거를 이제 라그라고 하잖아요. 네. 그 옛날 개념. 네. 그 라그에 1세대가 있고 네. 2세대가 있다면 2세대가 이 에이전틱 라그인데 이런 식으로 에이전틱 라그로 가져오는 그래서 회사의 업무를 위해서 이런 워크 에이전트 도입을 고려하신다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5가지 DLP, 보안, 성능, 비용 그리고 약간 에이전틱 라그까지 네. 지원되는지 이런 거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오랜만에 저희 시즌 4를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여쭤보고 싶은데 애플은요. 저희가 시즌 3인가 2 때 분명히 개발자님께서 애플은 유망하다. 그리고 애플의 인텔리전스가 막상 나오면 LLM보다 더 파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전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망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일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플의 장점 중에 하나가 네. 참을성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장이 성숙화되면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남보다 굳이 먼저 뛰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역량이 있고 그리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브랜드와 역량이 있기 때문에 늦게 들어가도 1등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본인들은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하고 네. LLM 판에 뛰어들었는데 그것도 좀 일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클라우드 코드가 나와서 오늘까지 오는데 1년이 걸렸는데 네. 앰프드 인텔리전스는 사실 한 2년 전에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2년 전에는 클라우드 코드 0.5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네네. 지금 클라우드 코드도 1.0에서 2.0 와야 쓸만해졌는데 그래서 너무 좀 급하게 LLM 판에 뛰어들었다인 거고 이제 지금은 이제 성숙도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애플 인텔리전스는 아마 이제 내년쯤 사람들이 진짜 쓸만한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그래 에이전트가 네. 이제 개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시대가 네. 그대로 될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이제 애플이 어쨌든 1년 동안 시간을 좀 벌긴 벌어야 되니까 제미나이랑 협력하는 것도 잘한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끊임없이 하드웨어를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뭐 M1, M2 계속 지금 M5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맥북 같은 경우에도 네. 아이폰에 들어가 있는 A 시리즈 칩을 넣은 걸 만들었거든요. 이번에 쌍꺼풀 나왔죠. 맥북 네오라고 네. 이런 식으로 아이폰용 칩들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이런 랩탑용 칩들도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에 발전해서 결국은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애플은 차곡차곡 자산을 쌓아놓는다. 그리고 이 전 세계에 깔려 있는 이 기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는 이미 넘사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기계를 사보면 똑같은 가격을 주고 윈도우스 랩탑을 사고 맥OS 랩탑을 사면 성능이 비교가 안 돼요. 예전에 개발하실 때는 주로 뭘로 하셨어요? 윈도우였죠, 당연히.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 10년 전만 해도 그냥 애플은 비싸고 느린데 뽀다고 있는 기계. 그래요? 였었죠. 그래도 이제 비싸도 뽀다고 있으니까 좋아했었는데 지금 완전 바뀌어가지고 애플이 사실 윈도우 진영에 비해서 엄청나게 가서 이제 맥OS도 뭐 전쟁 끝나버렸고 뭐 아이패드도 끝나버렸고 뭐 아이폰도 굉장히 지금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 결국 애플 인텔리전스는 이제 시간의 문제지. 결국 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예를 들면 이제 클라우드 코어 같은 거를 가져다 넣을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같은 거를 가져다 넣을지 아니면 비슷한 거를 스스로 만들지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전화기에서 우리 업무를 AI스럽게 해주는 그러니까 오픈콜러 같은 네. 그런 것들은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결국 이제 애플이 직접 그거를 컨트롤하지 우리가 막 마음대로 설치해가지고 쓰기에는 못할 거예요. 애플이 수많은 앱들의 권한을 다 열어주기가 부담되거든요. 사고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애플이 직접 만든 서비스가 아니면 애플 전화기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마음껏 열어주진 않을 것이다. 근데 이 데이터를 열어줘야 사실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진을 본다든가 아니면 뭐 콜 히스토리를 본다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니까 애플 인텔리전스는 애플만이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애플 인텔리전스를 완성할 수 있는 재료는 이제 거의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 와중에 애플 인텔리전스 잘 못한다고 막 주가가 요동을 쳐도 네. 매출이 요동을 치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아쉬운 거지. 네. 사람들이 그거를 목표로 전화기를 사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래서 여전히 애플은 계속 지켜보면
분명히 할 것이고 결국 애플의 핵심 역량은 이제 전화기를 잘 만들고 뭐 맥북을 잘 만들고 이 하드웨어 쪽에 핵심 역량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통합된 소프트웨어 그리고 AI는 그거는 이제 따라만 오면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쫓아가는 거 보면 애플도 하드웨어 쪽에 장점이 있고 결국은 발현되지 않겠냐. 예전에는 LLM을 만드는 회사가 그 모든 헤게모니를 쥐고 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뭐 팔란티어 같은 데도 그렇고 코파일럿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 원재료 만드는 회사보다 그 앞에 요리로 더 잘하는 회사들이 좀 기술력이 지금 많이 각광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LLM 안 갖고 있더라도 그 앞에 다들 잘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또 타서 쓸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 기기와 또 데이터와 사용자는 내가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그거는 극복이 가능하다. 좀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LLM도 중요하지만 그 LLM 앞단에 예를 들면 클라우드 코드, 그러니까 이게 이 코딩 에이전트잖아요. 코딩 에이전트와 LLM 모델은 뭐 같이 붙어서 쓰긴 하지만 LLM은 어느 거나 써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코딩 에이전트가 아니라 우리의 약간 라이프 에이전트 같은 거가 이제 결국 애플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 라이프 에이전트 앞에서 전화기가 제어를 하는 거니까 결국 이제 전화기에서 어떤 라이프 에이전트를 넣고 어떤 모델을 쓸 것인가는 다양한 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미나이가 어떻게 보면 좀 약하지만 라이프 에이지 같은 역할을 할 것이고 이제 모델도 이제 제미나이 모델들 쓰는 건데 요게 이제 어떤 걸로 갈아 끼워질지는 두고 봐야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코딩 에이전트만 약간 완성된 상황인 거고 워크 에이전트라든가 이런 퍼스널 라이프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봅니다. 그게 사람들이 애플이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 그 다음에 애플도 되게 성급하게 먼저 발표했던 것이 예를 들어 오픈 AI의 뭐 챗GPT 이런 게 많은 사용자를 데리고 있다 보니까 얘가 플랫폼의 역할을 하면서 그런 라이프 에이전트의 역할을 해버리지 않을까? 제미나이가 그걸 다 해버리지 않을까? 걔네가 금방 막 쇼핑 에이전트도 되고 모두 되고 막 일상을 다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빨리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업무용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은 천하의 클라우드 코드라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소스 코드를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설계 문서도 줘야 되고 그래서 LLM 모델도 중요하고 그 앞에 있는 이제 코딩 에이전트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앞에 있는 데이터잖아요. 라이프 에이전트가 전화기에 있어요. 얘가 그래서 제가 뭐 사진 보고 저녁 식당 고르고 뭐 어쩌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훌륭한 LLM 있어요. 어쨌든 이 라이프 에이전트한테 데이터를 줘야 되잖아요. 이 데이터 제어권이 누가 가졌냐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아까 그 클라우드 같은 게 파워포인트도 제어하고 어쩌고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다 연결시켜 줘야 되잖아요. 복잡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다 쓰고 있네. 요 버튼 누르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설치돼. 그리고 그다음 쓰면 돼. 다 연결돼 있어. 끊친 거죠. 결국은 지금 싸움이 LLM 전쟁에서 약간 에이전트 전쟁, 워크 에이전트랑 코딩 에이전트랑 라이프 에이전트라면 결국 앞에 있는 이제 데이터 제어권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데이터 제어권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애플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제어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개인 생활 데이터는 애플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업무 데이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워크 에이전트나 라이프 에이전트 이전에 얘들이 이걸 잡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헤게모니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애플은 지금 너무 성급하게 우리가 판단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매출이 떨어진 건 아니다. 주가가 떨어진 거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회사가 이 회사는 정말 많은 분들의 평가가 되게 극명하게 갈리는데 메타입니다. 메타는 가진 무기도 많고 게다가 원래 갖고 있었던 본업은 뭐 여전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몰트북도 샀잖아요. 사람들의 SNS만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AI 에이전트의 SNS까지 막 사버렸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뭐 요새 오픈소스도 그냥 잘 안 되고 메타버스 하던 것도 계속 날려버리고 있고 어디 방향을 못 잡는 것 같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메타도 그러니까 보려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페이스북도 좀 정신없고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에다가 메타버스까지 해서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AI 쪽만 보면 AI 모델을 만드는 것과 이 AI를 응용한 예를 들면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소넷이나 오픈소스 모델도 만들지만 결국 클라우드 코드라는 이 킬러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흐름이 결국 이제 모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델을 잘 쓰는 서비스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나 클라우드 코드 같은 그런 점에서 메타는 두 개를 다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라마 모델보다 더 좋은 모델을 만들려고 뭐 슈퍼 인텔리전스 랩도 만들고 이 LLM 모델 위에서 우리가 시킨 일을 하는 그래서 이제 마누스 AI를 살 때까지만 해도 워크 에이전트를 좀 우욕차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내부에서는 이제 그거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는 좀 들려와요. 뭐 비슷한 걸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밖에 내서 소비자한테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구글과 마찬가지로 페이스북도 이 광고로만 돈을 벌다 보니까 뭔가 비즈니스 솔루션을 만들어서 파는 쪽에 영향이 있을지는 이거는 좀 의문이긴 해요. 그리고 만들 수 있는 역량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모델은 라마가 휘청하고 이제 오래돼서 네. 물론 이제 라마 오픈소스에 기여한 바는 정말 대단합니다. 큰일 해줬죠. 그리고 그 뒤에 슈퍼 인텔리전스만 또 만들었지만 특별한 게 아직까지 안 들려오고 있고 불협화음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많이 주춤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좀 많이 늦지 않나. 이미 다른 회사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워크 에이전트 만드는 것도 이렇게 소식이 별로 안 들어오고 그런 점에서 좀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약간 AI 쪽에서 메타는 좀 빠지는 거 아닌가. 네. 약간 지금 헛발질하고 있다. 좀 많이 늦지 않나. 그러니까 분명히 기회는 있었는데 그 선택과 집중해서 조금 밀린 것 같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은 결국 토큰을 많이 쓸수록 회사가 좋아지는 회사가 되려고 하고 있고 본인도 토큰을 많이 쓰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토큰을 생산하는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온 디바이스 토큰을 생산할 거잖아요. 그래서 몽땅 다 AI의 발전과 좀 궤를 같이 하는 그런 그림이라 그러면 메타는 사실 좀 멀어지고 있는 사실 뭐 기껏 해봤자 페이스북에 AI가 만든 이미지들만 왕창 올라오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 좀 많이 지금 AI 토큰 이코노미의 본질에서 조금 멀어지는 느낌. 30년 개발자 시즌 2였나에서 3였나 GPU를 어느 회사가 제일 많이 갖고 갔나 그래프를 보여주셨었잖아요. 그게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랑 거의 압도적으로 1, 2위였었는데 그 많은 GPU 갖고 가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네. 안타깝습니다. 네. 오히려 오픈소스도 요새는 라마는 추천 안 해주시고 다들 옆에서 보면은 뭐 큐언 뭐 이런 거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이제 중국의 오픈소스들을 저희가 무시하면 안 되고요. 딥시크가 일단 이게 짜잔 하고 나타났지만 이제 QN이 너무 잘하고 있고 그 QN이 이제 알리바바에서 열심히 하다가 이걸 가지고 돈을 좀 더 벌어보겠다. 직접 우리는 더 좋은 모델을 더 만들고 싶어. 아직 모델이 갈 길이 더 남았어. 이걸 가지고 뭔가 에이전트를 하는 거는 좀 일러.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QN 팀이 나왔거든요. 아, 그 주요 멤버들이요? 그럼요. 이거 좋은 소식입니다. 또 이렇게 해야 또 발전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약간 중국은 지금 4대 천왕 쪽으로 가는데 딥시크가 한 축을 하고 있고 QN 있고 QN 팀이 나와서 새로운 걸 또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GLM이라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심지어 이 회사는 상장까지 했습니다. 말씀 많이 하시던데 GLM. 장난 아니죠 GLM.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성능이 좋으니까요. 다 좋습니다. 그래서 QN도 좋고 뭐 GLM도 좋고 딥시크도 좋고 특히 이제 멀티모달 쪽에서 이제 GLM이 굉장히 좀 뛰어나기도 하고 전부 그리고 오픈 웨이시라서 누구라도 가져다가 쓸 수도 있고 뭐 튜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AI는 3파전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4대장 오픈 AI, 엔트로픽, 제미나이 그리고 그록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약간 이런 3대장 아니면 4대장 우연찮게 한국도 이제 KAI 3대장이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세 개가 될 것 같고 한국까지 한국도 넣어줘야죠. 저희 잘하고 있습니다. 훌륭하고 그리고 이번에 뭐 엔트로픽이 미국 국방부에다가 우리 AI를 사람들 해치는 데 쓰는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커졌잖아요. 근데 뭐 그래도 강제로 갖다 쓸 거잖아요. 뭐 어떤 AI들을 어떤 국가에만 국한되냐 요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집단이 그걸 사용하냐가 되게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결국 미국산 토큰, 중국산 토큰, 한국산 토큰 요런 개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 제3세계를 위한 한국산 토큰이 경쟁력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써보면은 확실히 중국 모델들은 중국 프렌들리 합니다. 미국 모델들은 미국 프렌들리 하는 거고 그렇다면은 좀 중립적이거나 아니면 그 국가에 맞는 좀 더 프렌들리한 LLM은 저희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도 최근에 추론 하드웨어를 직접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학습 하드웨어도 만들고 있고 엔비디아를 못 팔게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궁합은 통한다고 결국 중국의 생태계를 만들어준 거예요. 중국도 사실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데이터 센터 너무 잘 만들고 있고 거기에 뭐 하드웨어 너무 잘하고 있고 모델 다르게 다 완성됐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에코시스템 다 완성되고 중국도 이렇게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리벨레온 같은 거 하고 뭐 데이터 센터 짓고 엔비디아 GPU 가져오고 나중에 뭐 1년쯤 후가 된다 그러면은 한국 회사들을 위한 워크 에이전트가 만들어졌다. 코딩 에이전트는 이제 클라우드 코드 쓰는데 워크 에이전트는 한국 거가 쓴다 그러면 그 한국의 워크 에이전트는 당연히 한국의 싸고 좋은 모델을 쓰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죠. 그리고 회사의 핵심 기밀이 미국까지 갔다 오거나 아니면 뭐 중국에 갔다 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공공기관 같으면 더더욱 이렇게 한국 모델을 쓰는 한국 워크 에이전트를 써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한국에 시장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요. 그중에서 이 코딩 에이전트는 뭐 클라우드 코드로 당연히 되겠지만 워크 에이전트는 충분히 시장이 남아있다.
그리고 뭐 갤럭시 같은 전화도 있으니까 예. 라이프 에이전트도 충분히 삼성이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네. 이걸 너무 제미나이한테 다 밀어주지 않고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KAI 모델을 좀 쓰면 좋지 않을까. 한국의 모델이 조금 성능이 떨어진다 그래도 가격만 받쳐주면 두 번 부르면 되는 거예요. 꼭 그 모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격도 중요하고 속도도 중요하고 보안도 중요하고 거기에서 앞에 이제 코딩 에이전트, 워크 에이전트, 라이프 에이전트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요 데이터들 정부 데이터라고 하면 또 못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뭐 회사 데이터도 뭐 아무데나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은 좀 많은 패를 좀 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뭐 1년 후가 좀 기대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천궁이라던가 이제 우리나라 방산에 대한 네. 또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이게 이 미국은 미국대로 미국산, 또 중국, 러시아는 또 이쪽이다 보니까 이제 또 아까 말씀하신 제3세계에 또 모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방어 그렇죠. 시스템도 필요하고 LLM도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포지션을 하면은 지금 그래서 LLM도 우리나라 거 뭐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 네, 많이 네. 열심히 소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좀 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예를 들면 네이버랑 협력해서 네. 뭐 자체 AI를 만들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게 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한국이 제3세계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아닌 네. 다른 이제 중국계 넘버 아닌 일단 우리만 써도 되니까요. 네. 그래서 LLM을 너무 LLM 하나만 보면 안 되는 거고 이 하드웨어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제 토큰이라든지 이 에이전트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같이 보면서 요 회사들을 한번 쭉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미래를 먼저 보다 디타임즈.